반갑습니다. 제가 패드하고 TSI 풀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이론 수업을 전달해드렸는데 거의 보고 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 시청 기간이 3분대라서 여러분도 아마 그 3분대에 포함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잠이 오실 때 제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프리다이빙 뭐냐? 프리다이빙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하는 모든 행동이라서 여러분들은 목욕탕을 가셨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 프리다이빙의 기본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호흡법, 이퀄라이즈, 피닝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물에 대한 기본적인 것죠. 수영하고 무관하게 중요조끼 없이 혼자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프리다이빙의 기본 장비, 마스크, 스노클, 핀 이 세 가지 장비는 이따가 장비를 보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호흡법인데요. 호흡법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준비, 최종, 무호흡, 회복법 순서인데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긴장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데 긴장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코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호흡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셔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빨대 빠는 것처럼 좀 소리내지 않고 여유롭게 아랫배가 부푸는 느낌이 아랫배가 닿는 느낌으로 숨을 약간 길게 들어 마시고 약간 길게 뱉으시고 교보제에서 스노클을 사용하면서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의식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저희가 단적인 예로 제빵을 좀 배운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머리가 정말 똑똑하지 않는 분 이상은 대부분 강사님 얘기한 내용을 메모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걸 외운 다음에 모를 때마다 그걸 외우기 전까지는 그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나면 어때요? 그 메모지 없이 그냥 본인분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는데 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 입으로 숨을 약간 길게 들어 마셔야지 나 입으로 숨을 약간 길게 뱉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습관이 들어있는 상태로 코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고 코를 사용하시게 되면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본인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리고 나중에 숙달이 되시게 되면 저처럼 숙달되거나 여기 다이버처럼 숙달이 되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 호흡을 하게 되는데 최종 호흡은 복식호흡이라고 해서 아랫배를 먼저 부풀린 다음에 마지막에 후지호흡이라고 해서 가슴을 부풀린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내려주셔야 돼요. 어깨를 올리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깨를 내린 상태로 최종적으로 숨을 들어 마시게 될 겁니다. 이걸 현장에 나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식호흡을 연습하실 때 서서나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를 위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공기를 채우면 채울수록 위로 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누르면서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연습하실 텐데 그 무호흡입니다. 무호흡은 뭐? 숨을 참는다. 먼저 물속에서. 강사님 물속에서 숨을 언제 쉬어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건 알겠는데 물속에 들어가시면 정신이 좀 없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물속에서 무호흡은 숨을 참는다. 숨을 참는 건 공기를 방출하지 않고 내뱉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 속에서 공기를 방출한다고 해서 입을 벌린다고 해가지고 물을 먹지 않아요. 그 물은 어디서 먹냐? 수면에서 먹는 거지 수중 안에서는 물을 먹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물을 먹는 문제는 수중 안에는 없는데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잠수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를 방출하시게 되면 연료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가라앉거나 정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솟구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력을 상실하게 돼요. 통계적으로 여자분들은 6m,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8m를 계산하게 돼요. 공기를 가득 채웠을 때 폐의 양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6m면 1.5리터 페트병이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 정도 달고 있으면 어때요? 부력이 세서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숨을 뱉게 되면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3분의 2까지만 공기를 뱉을 수 있고 3분의 1은 절대 뱉을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숨을 뱉는다고 쳐도 3분의 1 그리고 따지게 되면 페트병 1.0 정도가 항상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4개 있을 때보다는 부력이 약해서 뜨는 속도가 건조하게 느리게 되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나와야 되는데 느리게 뛰면 어때요?
답답하거나 두려울 수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저희 숨을 참아서 부력을 이용해서 급격하게 방생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귀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고막이 있게 되고요. 자, 여기 귀를 파는 공간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압이라는 문제가 여러분의 고막을 누르게 될 겁니다. 자, 뒤쪽에 유스타스 관이 하나 있어요. 이 관은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염증 검사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코에서 공기를 뱉게 되면 이 공기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 상태가 진공 상태가 돼요. 진공 상태는 보통 힘이 없기 때문에 수압이 들어왔을 때 공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지지를 해드릴 건데 수압이 없기 때문에 고막이 두세 배 정도 속도보다 무너지면서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숨을 참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복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회복호흡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셔야 되고 오늘 현장에서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장되게 하시는 게 좀 빠르게 산소를 공급하고 빠르게 산소를 뱉는 작업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3회 정도를 관장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머리가 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짧은 다이빙 하시는 이번에는 3회 정도 이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소 포화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혈관 안에 공기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얼마? 99%에서 96% 정도 공기 산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숨을 참았을 때 숨을 뱉고 싶은 욕구가 어떤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다시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몸에서 산소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뭘 체크하냐면 매연, 이산화탄소. 저희가 숨을 참게 되면 산소의 혈관 안에 산소의 포화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 탱크에 있는 몸인데 몸 안에서 나오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풀다이빙에서는 이걸 호흡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흡충동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얼굴에 열감과 폭발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는 침삼킴, 세 번째는 횡격막에 열감이 느껴지고 네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근육의 수축 위원회에서 폐가 여기 뚫렁뚫렁 튀는 증상이 발생을 해요. 이때까지도 훈련된 다이버라면 1분에서 4분 정도 이상 정도까지도 숨을 더 참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초보자분이 이런 단계들을 겪게 되면 어때요?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숨 참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강사님은 없어요. 그냥 숨은 참는 거예요. 자, 근데 단계적으로 오는 호흡 충동 증상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 지금 아직 괜찮은 거예요. 나 아직 조금 더 숨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숨 참는 기술이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숨 참는 시간을 약간 늘려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숨을 오늘 조금 더 참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오늘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레 법칙인데요. 압력 평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이레 법칙은 공기는 압력을 받게 되면 쪼그라들어요. 어느 정도 비율로. 압력이 세면 많이 쪼그라들고 압력이 적으면 적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압력분의 1로 나눠주는 법칙이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기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문제라서. 자, 그리고 인체는 공기 공간인데 어디? 폐가 공기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방에 쓰는 스펀지 같은 거예요. 손으로 누르면 쪼그라들었다가 손에 힘을 빼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폐 압착 올려서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 단계는 깊은 수신에 갈 때 하는 거고 여러분 단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다른 공간, 마스크 공간이라고 부비동 공간, 고막 뒤에 있는 이관은 여러분이 압력을 맞춰주셔야 돼요. 압력을 맞춰주는 작업은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자, 힘은 웨이트하고 중량하고 스피드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힘이 생겨요. 자, 근데 저희가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공기의 질량을 늘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스피드,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코를 푼다든지 재채기를 할 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공기를 코에다 쏴요. 그리고 나서 코를 막아서 그 왔던 공기가, 빠르게 왔던 공기가 막힌 코에 튕겨서 연결되어 있는 이관을 통해서 뒤로 전달돼 고막을 누르는 작업, 눌렸던 고막을 피는 작업을 이퀄라이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실 때 잘못된 예는 너무 길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너무 센 압력이 장시간 쏘기 때문에 고막이 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고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압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막을 보냈을 때는 코를 푸는 것처럼 아니면 클릭하는 것처럼 가볍게 하고 불어주시면 돼요. 저희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잠깐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코를 잡고 코에 잡고 그렇게 길게 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잘 되고 계시네요.
길게 부시는 게 아니고 가볍게. 그러면 입은 부풀리는 게 아니라 코에다가 공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간단한 방법인데 수중 안으로 들게 되면 수압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조금 더 센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1초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발살바라는 기술인데 폐에 있는 공기를 좀 가져다 쓸 겁니다. 쿵 하고 부실 때 폐에 공기를 약간 뚫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센 압력을 느끼세요.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뒤집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기는 위로 가는 성질이라서 입이 위가 아니고 폐 끝단이 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입안의 공기가 지금보다는 약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폐에 있는 공기를 가져다가 위로 전달된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술은 좋은 점은 방금 1초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m 이상 들어가게 되면 작동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술은 프렌젤이라는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데 프렌젤이라는 기술은 입 안에 있는 공기를 혀를 밑으로 내렸다가 기도를 막아서 입 천장으로 바르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동작이라서 이 동작은 단기간에 배우시기 좀 어려우세요. 한 100에 1000에 한 명 정도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보편적인 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프렌젤을 레벨 2나 레벨 3 과정에서 깊은 수심을 가질 때 담당 강사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압을 받고 살아요. 몇 기압? 1기압을 받고 살 겁니다. 수중 안으로 들어가면 수압을 받게 하는데 수압은 일정하게 존재를 해요. 매 10m마다 1기압이 추가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m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몇 기압? 2기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100%의 공기가 50%. 공기층의 변화가 가장 심한 구간이 저희 오늘 몇 미터? 5m 이내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심이 낮더라도 정확한 이퀄라이징 타임과 정확한 기술 그리고 적절하게 이퀄라이징을 하셔야 되는 구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이걸 게임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프리다이빙이나 게임을 지금 첫날 접해가시는 거예요. 여기 다이버니까 지금 게임을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보완받으실 필요는 있죠. 그죠? 고수들한테 알고 있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초짜예요. 그래서 지루한 설명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첫날이라는 개념을 저한테 처음 접하신 게 아니고 삶을 살면서 많이 접하셨어요. 그 첫날에서 적응력이 가장 빨랐던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뭐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수영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수영할 줄 아시는 분?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옛날에 됐죠? 호랑이 물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오늘 물속에 가시는데 정신만 차리시면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닥만 봐요. 사고가 전기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개를 좀 위로 부셔서 좌우를 통해서 자문을 직관할 수 있도록 시야를 좀 약간 돌려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캐릭터가 생성되죠. 캐릭터는 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처럼 사람으로 된 게임은 보통 저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서가지고 땅을 베이직으로 해서 안전한 마을에 캐릭터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프리다이빙의 마을이 어디냐면 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을은 약간 좀 이상해요. 땅이 어딨죠?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땅이 있다 없다? 땅이 없는 마을. 땅이 없는 마을에도 수직으로 쓰는 동작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보자인 여러분들은 이 수직으로 쓰는 동작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면과 수평으로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저희 휴식 시간, 출발하기 전의 상태, 나와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다리가 막 움직이면서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저를 따라오시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저희 초기 리셋된 상태는 수면과 수평으로 일으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건 수중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을 밖에는 뭐가 존재하죠? 사냥 때는 몬스터가 존재를 해요. 괴물이 존재하죠. 저희 마을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수압이라는 친구가 살아요. 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친구는 특정하게 고막을 통해서 데미지를 입히는데 1m마다 6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몇인가가 중요한데 레벨 1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6의 생명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몇 미터? 1m를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고막이 아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캐릭터가 죽었어요. 화면이 어떻게 돼요? 번쩍 튀기면서 마을로 다시 리셋해요. 게임은 자동 방식인데 현실은 좀 냉정해요.
수동 방식이라서 여러분들 좀 내려가다 하고 고막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게임의 룰에 따라서 마울로 가셔야 돼요. 누가? 본인도 스스로. 자, 뒤로 최대한 빠르게 화면 전환해야 되니까 솟구쳐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초기화된 상태, 뻗이는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휴식을 하시게 되면 고막이 아주 멀쩡하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매 1m만 가서 죽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3m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마을 밖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 모든 유저들이 얘를 다량으로 사가요. 전문 용어로는 포션이라고 합니다. B급으로는 빨간 약이라고 합니다. 물약을 좀 사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물약을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게임을 하는 모든 유저의 특징이 빨간 약은 가득 채워. 어디까지? 본인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장바구니를 인벤토리 창을 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기를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언제? 사냥을 떠날 때는. 물속에 매번 들어가기 전에 최종 호흡을 통해서 폐의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콜라이징 작업을 여러분들 빨간 약을 한번 터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보통 잡으실 때 손을 이렇게 사용하죠. 저희. 그래도 콜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콜라이징 한 번 할 때마다 터뜨린 것처럼 그래서 터뜨린다는 느낌이니까 길게 쏘시는 게 아니고 가볍게 쿵 하는 느낌으로 좀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괴 생명력이 완충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생명력은 6이에요. 그리고 매 1m를 가게 되면 유괴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게 되면 유괴 생명력이 완충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몇 미터를 가게, 아니 3m를 간다고 하는데 몇 번에 이퀄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어떻게요? 다 맞췄는데 3번은 죽었어요. 4번 이상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6 빼기 6은 뭐죠? 그죠. 0이 되죠. 0이 된 캐릭터는 죽은 거예요. 죽은 캐릭터는 뭘 해도 걔 죽은 거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통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이퀄라이징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퀄라이징 강사님 저 언제 해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퀄라이징 작업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고막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수압은 일정하게 존재하는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번 이제 이렇게 다이버가 되셔가지고 10m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퀄을 해야 되고 몇 번에 이퀄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번에 이퀄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퀄이 되는 게 통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징 작업은 정확한 기술은 아까 했던 끊어서 길게 쏘시는 게 아니고 자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려가면서 이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수심을 가거나 올라오실 때는 이퀄은 안 하셔도 돼요. 단 여러분들 생체학적으로 고박의 이관 상태에 따라서 유형하실 때 한 번 하시거나 상승하실 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관이 급격하게 좁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관이 너무 큰 분이라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신체가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교보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내려갈 때만 하고 동일한 수심을 하거나 실제 하는 건 상승할 때는 안 하는데 인간의 고막이나 이관들이 다 동일한 게 아니니까 약간 편차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신체 반응에 따라서. 단 저희 내려갈 때 오늘 이퀄라이징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 앞바다에 대해 진행되게 되는데 앞바다는 이모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모가 지천에 넓어 있죠. 근데 그리고 좋은 점은 수심이 바닥에 모래가 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뭐 3m, 2m, 5m까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징 작업은 오늘 몇 번?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막을 더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퀄라이징 작업 게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다이빙 종목이나 스태틱 숨 오래 참기 종목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행하도록 할게요. 다이나믹은 수평으로 멀리 가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프리머전시는 줄을 잡고 내려가는 종목. 저희는 이걸 약간 응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99% 아니 거의 99.9%의 강사님들이 이 프리머전시 방식으로 레벨 1 교육을 거의 끝내요. 근데 저희는 바다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서 얘 하는 시간을 극도로 줄일 거고요. 저희는 보통 레벨 2 때 많이 하는 덕다이 컨스탄트 웨이트를 중점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네, 그래서 수면에 떠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 허리를 펴가지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다이나믹으로 앞으로 나가는 동작으로 연출하는 동작으로 오늘 촬영하고 실습하고 연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이버가 들어가는데 내려가면서 뭘 하는지 보세요.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퀄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뭐 시선을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지금 뭘 보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이 줄이에요. 자, 이러고 내려가면 앞을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뭘 보고 가는 거죠? 바닥을 보고 내려가는 거고 실제로는 진행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수면이에요. 제가 지금 수면에 수평을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 앞은 어디 가면 이 바닥이 앞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진행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과 실제 앞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앞을 볼 수 있어야지만 잠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을 보게 되면 잠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을 구별하는 소견을 현장에 왜 이퀄라이징 작업을 미리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깜깜한 팽팽병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사람 발이 있는 곳에 이렇게 이퀄 하셔야 돼요. 여기다 조금만 더 밑으로 어깨어리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얼마 안 되는 것보다 아까에 비해서 확연하게 육안을 보시기에도 많이 쭈그러졌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급상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팽팽병 가지고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지고 원상으로 터지고, 그리고 사람 터질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혈관안에 있는 공기를 빼셔야 돼요. 저희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같이 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감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는 이름에서 해녀분이 잠수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크리션 과정에서 잠수정은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녀분들이 왜 잠수정이 있냐면 이 하나를 안 쓰고 수면 휴식, 체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프리다이빙에서 수면 휴식이라고 하거든요. 수면의 휴식은 저희 언어로 어떻게 하냐면 초기화된 상태, 엎어진 상태, 수직이 아니고 엎어진 상태로 계시게 될 겁니다. 휴식할 때는 어떻게 하겠죠? 손발 안 움직일 거예요. 이 상태로 계시면서 원활하게 지금의 상태로 이산화탄소의 농축도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보제에서 안내냐면 3배수 이상을 안내해요. 여러분이 10초를 잠수할 때 몇 초? 30초. 1분 하시는 게 3분. 그래서 잠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수면 휴식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휴식 시간, 저희 오늘 한 분만 다이빙 할 거예요. 저희 버디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나머지 3분은 위에 수면을 떠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시간? 수면 휴식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3배수로 드리는 거죠. 한 분이 하고 나머지 3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 휴식 시간에 손발 움직이지 않고 긴장하지 않게 해서 다른 분이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제 스케줄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덕다이빙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수면에 수평을 떠있죠.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가 허리를 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 쉽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뭐?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세 군데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수면을 떠가지고 이완호 긴장하지 않으면서 호흡을 하고 나서 숨을 길게 들어마시 최종 호흡 후에 스노크를 제거하고 수면에서 이퀄라이징 한번 하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 허리를 피게 될 겁니다. 이때 시선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수면을 기준으로 머리가 있는 쪽을 앞, 다리가 있는 쪽을 뒤쪽으로 할 때 이 뒤쪽에 있는 다리를 보셔야 되고, 실제로는 본인의 앞을 보셔야 돼요.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 그건 진행 방향을 보는 거라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수심이 들어가게 되면 핀을 차고 이퀄라이징을 해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귀가 다쳐요. 왜? 핀을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깊이를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숙련된 다이버 가시는 거고,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허리를 붙들고 구부렸다 허리 피고 나서 핀을 찰 거예요. 그때 이꼴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핀과 이꼴이 같이 해서 여러분들 수심 밑으로 좀 더 내려가다가도 귀를 보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비치에서 연습할 때는 저희가 다리 털면서 요거까지 하기엔 너무 어색하니까 두 번째 이꼴만 하고 연습을 종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리 차는 걸 잊어버리고 요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떠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퀄라이징, 그 수중하는데 첫 번째 이퀄라이징은 핀과 같이 한다라고 꼭 머리에다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